내노라는 맛집들이 모였다는 대전의 한 먹자골목. 손님들의 맛을 사로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곳에 한 번 찾아온 손님은 반드시 또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당당하게 족발집을 연 그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26살 이브라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고 족발 경력은 10년 차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족발과 함께하고 있다는 보라 씨. 하루에 120쪽, 500인분, 월 매출은 1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족발 하나로 월 매출 1억을 달성했다는데요. 약간 족발 보면 애기 피부 같아요. 귀엽기도 해요. 음식점 중에서도 일의 강도가 높아 여자가 하기엔 힘들다는 족발집을 선택한 그녀. 족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같아요. 지겨운데 이쁘기도 하고 약간 애증의 관계랄까? 실례하겠습니다. 불경기에도 차근차근 성공을 이뤄가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 내 마지막이다 아니면 난 죽는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큰 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저는 그 나이에 돈 쓰러 다녔지 벌러 다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주방부터 홀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간절한 마음을 족발에 담아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는 26 이보라 씨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주말. 대전의 한 먹자골목이 활기를 띱니다. 어서 오세요. 보통 저녁 6시 반부터 먹자골목의 피크타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보라 씨의 족발집은 그보다 이르게 만석입니다. 주변에 포진한 족발집만 67곳이라는 보라 씨의 가게. 심한 경쟁이 불보듯 혼했지만 보라 씨는 과감하게 지금의 자리에 족발집을 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감사합니다. 족발은 초밥이랑 와사비랑 이거 양파간장이랑 드시면 더 맛있으세요. 그리고 뒤에 이거 보시고 맛있게 먹는 밥 따라 드시면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많이 오셨어요. 에이, 아직 시작이에요, 시작. 많이 찰 때 얼마나 차요? 뭐 만석은 기본이고 한 두세 회전 정도? 네. 올해는 한 3회전 정도 돌고 12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은 이제 바쁠 때는 한 100건 정도? 아니면 그냥 기본 주말에는 한 7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픈 당시에 반짝이긴 쉬워도 오래 사랑받긴 어렵다는 요식업. 오픈 2년차가 된 보라 씨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만 시켜 먹었다가 직접 왔는데 맛있네요. 다른 족발집에 비해서 이게 잡내도 많이 안 나고 담백하고 이 지방 같은 경우에 되게 쫄깃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대 손님들의 취향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김치, 무김치, 야채 샐러드, 그다음에 뭐 백김치, 명이나물, 양파간장, 부추무침 너무 많아요.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곁들임 반찬에 잘 삶은 족발을 얇게 썰어주면 한상 차림 완성. 이 한상이 보라 씨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찍게 되었고 지금도 그 페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이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3%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홀이 손님으로 가득 차면 덩달아 바빠지는 주방. 한번 지나갈게요. 미리 삶아둬야 하는 족발의 특성상
재고 관리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가득 쌓인 족발의 양에서 장사할 땐 한없이 과감해지는 보라 씨의 성격이 엿보입니다. 일단 마음의 안정감. 네, 아 오늘 팔 게 모자라진 않겠구나. 족발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희 가게 철칙입니다. 족발이 부족해 못 파는 일은 보라 씨 사전엔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넉넉한 준비 덕분에 주문이 몰리는 피크타임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국 드릴게요.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홀서빙이 가장 잘 맞았다는 보라 씨. 이게 잘못 눌러놨나 봐요. 네, 떨려갖고 취소해 드릴게요. 네. 홀일이 좋아요? 주방일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홀일이 왜 더 좋아요? 재밌어요. 보라 씨에게 홀은 손님의 반응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아까 술 3병은 서비스로 넣어놨어요. 네. 잘 먹습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직원들도 있지만 일거리를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치우는 거는 금방 치우면 되는 거라서. 피크타임에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손님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손님이 뜸해진 가게 안. 족발집도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됩니다. 와,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었네요. 피곤해도 주방 정리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고 합니다. 손님 받다가 좀 놓쳤네요. 시간을. 그리고 오늘 좀 꼼꼼하게 마감하려고 해가지고 좀 딜레이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까지 마친 뒤에야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보라 씨의 표정이 심각한데요. 오늘은 과연 어느 정도를 팔았을지 기대가 돼요. 제가 일부러 마감할 때까지 잘 안 봐요. 매출을 확인하는 순간은 그날 장사의 성적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늘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427만 8천 원이요. 그래 된 거예요, 장사가? 어제보단 낫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4자를 못 봐가지고 오늘은 4자 보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네, 오늘 4자 봤네요. 보통은 주말에 450에서 뭐 70까지도 잘 찍는 것 같아요.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숙제거리를 안겨준다는 매출.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해놨어? 매출이 좋았던 이유를 분석하고 더 높은 숫자를 향해 노력하려는 보라 씨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와. 보라 씨의 발걸음이 유독 무거워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 네 이제야 좀 지치네요. 이럴 때 안 지쳤어요? 이럴 때는 이제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안 지치더라고요. 하는 중에는. 잠 잘 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면 기절해요.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했지만 문을 닫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한 보라 씨. 고되지만 보람찼던 하루가 저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족발집의 홀과 주방을 오가며 정신없는 주말을 보낸 보라 씨가 버스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대전에는 이제 매장이 있다 보니까 사장으로서 이제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한 3일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본사에서 직원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간 지 벌써 2년째. 주말 동안 직원들의 몫까지 일을 도맡아 했던 이유도 평일에 직원들이 보라 씨의 빈자리를 채우며 족발집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사람으로 붐비는 서울의 강남. 보라 씨가 족발집에서 일할 때와는 다르게 민낯으로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원래는 화장을 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식업은 서비스다 보니까 화장을 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근데 보통 사무실 출근할 때 화장을 하지 않나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마주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4년 전 23살의 나이로 무작정 상경해 일을 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다가 보라 씨가 운영하는 족발집 프랜차이즈의 본사이기도 한데요. 저 팀. 네. 제가 아는 게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를 알아요. 그 이씨. 직접 만났어요? 아니. 그 점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랑 소통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아, 화요일에? 사무실에선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법인이고요. 없는 쪽도 있는데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쪽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있는 거 맞죠? 뭐 부동산 계약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측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인증서나 아니면 뭐 특허 그리고 또 뭐 레시피 특허 내는 거 아니면 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인증받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냐고 물으시면 이제 중점적으로는 세무랑 회계인데 그 외의 것들도 생각보다 좀 많아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 해도 될 텐데 매장까지 연 이유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족발집도 하셨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버지 가게에 가가지고 뭐 학교 끝나고 맨날 이제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가게 가고 점주님들이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족발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점주님. 혹시 어떤 게 문제라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저번에 저한테 말씀 주셨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화력도 중요하지만 LNG랑 LPG에 따라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타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리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하던 업무였긴 했어서 뭐 메뉴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점주님들이 요청을 주세요, 카톡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다 어느 정도 제 선에서는 다 대응이 되고 하고 있네요. 지금은 회사가 커져서 가맹점 관리 전담팀까지 생겼지만 처음엔 직접 점주들을 챙겼다는데요. 매장이 하나일 때부터 일을 시작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점주들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보라 씨를 찾기 일쑤라고 합니다. 한 5시쯤? 안 왔어요? 네네. 근데 정확한 금액이 36만 3,250원이라서 이거 왜 들은 거예요? 레뷰에서요? 네. 36만 3,200원?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3만 3천 원만 와야 되는데 그럼 아삼 그 배방은요? 그 아산 배방만 들어왔어요. 16만 5천 원
저는 마케팅 파트라 경영이나 회계는 아예 모르는데 그런 것도 다 두루두루 하세요. 저희 마케팅 팀도 도와주시고. 좀 만능이세요? 네, 완전히. 그래서 사실 이 시간만 기다리긴 합니다. 물어볼 게 많아서. 점주들과의 소통으로 바빴던 오전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온 사무실. 다녀오겠습니다. 보라 씨가 사무실을 벗어납니다. 지금 직영점 가고 있어요. 저희 2호점 있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지금 운영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는지. 대부분 전화로 소통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할 때도 있다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직영점은 점주들에게 표본이나 마찬가지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제 없죠 요즘? 네. 포스나 이런 거 안 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뒤쪽에 뒤쪽에?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되게 그것만 조금 해결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느끼는 분위기도 중요해서 시설물까지 살핀다는 보라 씨. 뭘 이렇게 보고 계셨나요? 아 이제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캐치를 못 하는 게 뭐냐면요. 조명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조명 색이 이제 다 균일한지 다 단 거는 이제 좀 빛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왔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닦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 가지고 접착제를 사서 떼긴 떼야겠다. 자신의 매장을 둘러본다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합니다. 뭐예요, 그건? 아 이거 화장지 거리인데 고장나서 떨어졌나 봐요.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직원분들이 바쁘시니까 확인 못해서. 이렇게 본사에서 일하며 여러 지점과 소통하다 보면 다른 매장의 좋은 점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저희 매장에다가 놓을까 하는데 오늘 보라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철제 덮개입니다. 딱 사이즈는 딱 맞습니다. 어... 그러시라고. 이 작업대가 이제 또 생긴 근데 이게 거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본사에 있으면서 빼어갈 수 있는 정보들 같아요. 그래도 좀 빨리 하잖아요. 아무래도 본점 직영점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덮개예요. 덮개인데 이걸 덮음으로써 이제 작업대로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는 예전에 또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껍데기 누르는 기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좀 배워갈 만한 게 있냐 하고 좀 실질적으로 많이 문의도 했었고, 진짜 쉽게 얘기를 하면 엄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거를 얘기했었을 때 잘 들어주고, 뭐 그게 100%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퇴근 시간. 보세요. 네네. 그게 원래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표준 근로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근을 마치고 온 보라 씨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실장님 퇴근 안 하세요? 네. 언제 퇴근하세요? 파이팅. 잘 가요. 아 네네네. 오늘은 유독 긴 야근이 될 것 같다는데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구장 안에 광고물이 들어가는데 그 광고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금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야근이
더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 광고를 걸고 매점에도 입점하게 됐다는 본사. 야구장 특성에 맞는 전용 메뉴 개발과 마케팅 기획까지. 각 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느라 보라 씨의 야근이 끝날 줄 모릅니다. 연아야, 어? 뭐해? 나 누워있는데. 언니가 아까 집 들어가면 전화하라 했잖아. 아, 깜빡했어. 밥은 먹었어? 응. 연아 공부해? 중학교 거 나가고 있어. 뭘 잘하진 않아. 근데 왜 내 졸업식 때 안 왔어? 언니 바빠서 못 갔어. 근데 언니한테 왜 졸업식이라고 또 얘기 안 해줬어? 일단 알겠어. 막내 동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언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14살? 맞나요? 13살. 동생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보라 씨가 동생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22살 때 이제 아버지도 방황을 하시면서 그 멀쩡한 족발 가게가 이제 공중분해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도 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임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동생들도 아직 미성년자고 나라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6남매를 남겨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남겨진 어린 여동생들의 보호자가 된 보라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생활이 안정된 지금도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생들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싶어요. 뭐 유복하진 않아도 어떤 게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